제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받는다면 저는 전체 임플란트를 할 것 같고요. 저희 외할머니께 그때 당시에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꼭 풀아치로 해드렸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치아가 거의 다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치과에서는 10개를 심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4개면 충분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전체 임플란트를 할지 풀아치 임플란트를 할지 고민하실 때 평생 후회하지 않을 기준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날지 아니면 풀아치가 날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이 두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임플란트와 디지털 풀아치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다수의 치아가 없을 때 빠진 치아 위치에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는 방법인데요. 보통 한 턱에 한 8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디지털 풀아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최소로 심어서 4개에서 한 6개의 임플란트를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심어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보철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 임플란트는 개별적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서 전체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디지털 풀아치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을 하면 교각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 때 기둥 몇 개를 버텨가지고 그게 전체적인 다리를 버티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풀아치도 최소 4개에서 한 6개 정도를 심어서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유지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치아가 다 빠져서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디지털 풀아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치료를 받았을 때 평생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가장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기준 첫 번째, 잇몸뼈의 양과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치료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이제 나는 이제 치아를 뺀 지가 얼마 안 됐고 잇몸뼈가 두툼하고 건강하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많다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더 유리합니다. 잇몸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세워서 튼튼하게 치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미 또 잇몸도 충분히 있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치아 부분만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자기 치아처럼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는 틀니를 굉장히 오래 껴서 이제 잇몸병이 심하고 그다음에 뼈가 칼날처럼 얇아지고 주저앉았다. 이럴 때는 디지털 풀아치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틀니를 오래 끼시고 하면 전체적으로 뼈가 많이 주저앉아서 임플란트를 심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 무리하게 뼈를 위로 쌓아 올려서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많이 없는 부분을 들어 올려서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뼈 이식이 쉽지 않고 또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걸리고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풀아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꼭 그 위치에 심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송곳니에 심어야 되는 전체 임플란트와 달리 송곳니가 아닌 그 옆에 아니면 그 옆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뼈 이식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뼈 이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풀아치 같은 경우는 뼈 이식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아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전체 임플란트로 만들게 되면 치아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풀아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런 틀니의 모양새로 나사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풀아치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이제 웃을 때 잇몸이 얼마나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요. 거울을 직접 보시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이제 윗입술이 사람마다 이제 올라가는 정도가 다른데요. 이제 윗입술이 얼마나 올라가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나는 웃을 때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는 편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내 자연 잇몸에서 이제 치아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웃었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더라도 그게 원래 내 자연 잇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아치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웃었을 때 경계가 보이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면에서 디지털 풀아치보다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나는 웃을 때 잇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디지털 풀아치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웃을 때 이제 잇몸이랑 이런 보철무리 경계선이 이제 입술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풀아치의 그런 심미적인 단점이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과 효율성을 따져서 이런 풀아치를 치료법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아래 이제 턱 사이에 공간이 충분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보철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턱뼈와 맞물리는 이 반대편 치아와 사이에 그런 수직적인 거리를 말하는데요. 나는 뼈가 좋아서 이제 위아래 턱 사이에 그런 보철을 만들 공간이 좁은 편이면 전체 임플란트가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공간이 좁은데 이렇게 풀아치 보철물을 억지로 넣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철물이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깨질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전체 임플란트는 이제 개별 치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지르코니아 같은 강도 높은 재료를 이용하면 좀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뼈가 많이 흡수돼서 위아래 그런 보철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디지털 풀아치가 더 유리합니다. 공간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뼈와 잇몸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풀아치는 이 넓은 공간을 잇몸과 치아가 합쳐진 보철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높이가 충분히 확보돼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나의 성격과 생활 습관에 맞게 보철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양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한다, 막 치실도 쓰고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임플란트는 이제 풀어서 청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아하고 치아를 개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치아 틈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치아를 빼기 전에도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더 좋은 선택이고요. 이제 조금 꼼꼼하게 치실이나 치간칫솔은 잘 안 하고 양치 정도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디지털 풀아치가 효과적인 선택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풀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풀어가지고 바깥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못하거나 좀 관리를 못한다고 해도 이제 치과에 오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디지털 풀아치 같은 경우 이제 지르코니아로 만들게 되면 착색이라든지 치석이 잘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리하고, 세 번째로는 밑에 좀 음식물이 저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워터픽이라고 이제 물총처럼 싸주는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치간칫솔이나 치실로 사이사이를 못 빼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한 번씩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풀어서 청소하고 이제 물 청소만 잘 해주게 되면은 디지털 풀아치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가 조금 꼼꼼하게 관리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디지털 풀아치가 좀 더 깨끗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준 5번째, 또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인데요. 초기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드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수도 좀 많고 아무래도 좀 뼈 이식도 좀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풀아치가 뭐 임플란트 개수도 작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이제 뼈 이식도 덜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풀아치를 단순히 이제 비용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가 망가지게 되면 그쪽 부분만 보철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면 그쪽만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풀아치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뭐 6개 심어 놓은 경우에는 뭐 1개가 빠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최소로 예를 들어서 4개를 심었다고 하면 1개가 빠지게 되면 그때는 전체의 보철을 다시 만들어야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초기에 그런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 차후에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임플란트와 풀아치 임플란트, 그 두 가지 치료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핵심은 이제 어떤 치료가 더 좋다가 아니라 어떤 치료가 나에게 더 맞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